오전 10시 47분쯤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배관을 뚫는 사고가 나면서 이로 인해서 이 가스가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에 영향을 주면서 모두 지금 현재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이번에는 제보자를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혜님 연결돼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목격자께서는 현장에 계신 겁니까? 예, 교대역에서 잠깐 제 개인 사정으로 외출할 일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들어갔는데, 이제 소방관님들이 이제 교대역에 진입을 못하게 막고 계셨고, 예. 그 근처 건물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방관님들 안내받아서 대피하고 있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당시의 가스 냄새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가스라고 처음에 생각을 못하고, 이제 처음에는 불이 났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매캐하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서초역까지 걸어가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타고 나서 이제 지하철역 안내 방송에서 이제 가스였다고 하시니까 조금, 화재랑 연기랑 좀 달랐구나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장의 통제에 따라서 바로 그 출구 밖으로 바로 나오신 겁니까? 저는 교대역 자체를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이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서, 이제 안내 받아서 이제 돌아서 서초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소방대원들은 있었습니까? 네, 엄청 많이 계셨고, 계속 이제 소방관님들이랑 이제 경찰관님들이 이제 오고 계셨고, 그래서 교통통제도 하시고, 이제 교대역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못 들어가게 막으시고, 이제 건물 안에 이제 계신 분들 다 대피시키시고 하셨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했을 때는 네. 교대역 일대가 정말 가스가 누출이 된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약간 뿌연 느낌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네. 이다혜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서초역으로 이제 처음에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뿌옇진 않았는데, 예. 서초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좀 자욱해지는 걸 저도 확인은 했어요. 주변에 뭐 건물이나 시설로 대피하라거나 어떤 대피 네네. 지침 같은 것도 현장에서 잘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안내를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서초역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이제 그 주변에 못 가게 소방관님들이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셔가지고 예. 이제 돌아서 가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 뭔가 일이 있구나 해서 저도 서초역까지 바로 걸어갈 수는 있었어요. 예, 아까 그 교대역 네. 입구 쪽에서 대피하는 시민들을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좀 대피 과정 자체는 좀 질서 있게 잘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저는 건물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봤는데, 예. 이제 소방관님들이 이제 안내하는 대로 이제 침착하게 나오시면서 이제 부랴부랴 뛰어나오신다든지 당황하신다든지 이러시진 않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황 파악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부산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일대 교통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다른 네네. 교통수단으로 뭐 갈아타거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교대역에 저는 이제 지하철만 타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교대역에서 정차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다른 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교대역에 내리셔야 될 분들은 좀 당황하실 것 같긴 했었어요. 자, 그럼 이다희님도 아마 그 부근에서 네네. 누출된 가스를 약간은 좀 마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냄새를 계속 맡으셨을 텐데, 신체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걸 느낀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워낙 초반에 이제 피해서 이제 서초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느끼는 건 없는데, 그 주변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어떠실지는 저도 염려는 됩니다. 자, 현장에서 뭐 가스 유출 정보라든지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는 좀 전달 받으신 게 있으셨나요? 그거는 이제 워낙 대피를 먼저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도 지하철에 타서 안내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가스인지 이제 불이 나서 연기가 난 건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지하철 타자마자 바로 안내방송으로 듣게 되었어요.
예.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접하신 게 이제 흔한 상황은 절대 아니실 텐데 이렇게 딱 지금 뭐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 혹은 소방관들이 이렇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제 그 바로 근처 건물에서 이제 사람분들이 대피하실 때는 그래도 초반에 빨리 대피시켜 주셔서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스라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 대피를 되게 빨리 해주셔서 그 건물 근처 건물에 이제 병원도 있고 이제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너무 늦게 대피하지 않고 이제 빠르게 이제 퇴신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다혜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인원들이 허둥지둥한다거나 뭐 이렇게 네네. 대피하기 위해서 좀 소란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나 보네요. 소란까지는 아닌데 예. 그 교대역에 이제 별 생각 없이 들어가려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교대역 11번 출구로 내려가시던 분들은 이제 일단은 이제 대피하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갑자기 돌아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좀 이제 헤맸던 거는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이다혜님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거는 제 개인 사정이어가지고 예, 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그 현장에서는 지금 벗어나신 많이 거죠?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더 추가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예, 자, 지금 놀라셨을 텐데 좀 진정하시고, 자, 오늘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전공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뭐 갑작스럽게 지금 이런 사고가 교대역에서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외부로 가스가 이렇게 많이 누출되는 사고 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빈번히는 아니지만요. 예.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보도상으로만 보면 그 외부 배관이 파열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지하철 그 교대 역사 쪽으로 가스가 누출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진 거로는 이제 도시가스 배관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예. 이제 이게 도시가스 배관에 의한 가스 누출이라고 한다면 도시가스는 메탄이라고 하는 가스가 주성분이거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메테인이라고 하는 이 메탄가스가 주성분이 되고요. 이 메탄가스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탄이나 프로판과 같은 가스보다는 비중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바닥에 깔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위쪽으로 거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가스들보다는 아마 이제 지하철 역사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이게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한 이제 정보를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 메탄가스를 빨리 그 확산을 시켜가지고 가스 배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메탄가스가 이렇게 이제 그 체류가 되는 공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메탄가스가 예를 들면 도로상에서 누출됐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중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될 테니까 사실은 이제 큰 어떤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하 상황에서 이게 배출이라든가 충분히 이제 환기가 안 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FL이라고 하는 연소 한계의 어떤 그 볼륨에 들어가게 되면 예. 점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때 폭발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아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예전에 그 아현동 그 가스 그 지하철 공사하는 예. 그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폭발 범위 안에 가스 누출이 되면서 예. 굉장히 큰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아마 이제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차단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주변에 이제 정확기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버너라고 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뭐 빠르게 그런 그 밸브를 잠궜을 거고요. 더 이상의 누출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빠르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해주신 폭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이 가스가 워낙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네. 뭐 담뱃불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도 지금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폭발 범위라고 하는 게 LF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 LFL과 UFL 사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최적을 얘기를 하고요. 예컨대 이제 메탄 같은 경우에 한 2.1%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정확한 건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공기 중에 볼륨이 그 2.1% 정도만 그 정도의 농도로만 존재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전기 스파크라든가 담뱃불이라든가 이런 저마온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LFL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뭐 굉장히 아주 2.1%의 부피만 그 농도만 같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플레이머블 리미트에 들어가니까 뭐 그런 부분들로 따지면 이렇게 그 환기가 안 되고 이런 그 밀폐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폭발의 위험성은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할 텐데 오늘 그 사고 주변 일대를 지나다가 이 가스를 흡입한 분들은 그 정도 양이면은 뭐 인체에 큰 걱정은 없는 수준인 걸까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그 노출이 됐는지 이제 아직 그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메탄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체들은 그 폭발성에 대한 그 가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나름의 이제 그 독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또 이제 인체 그 노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 그 메탄이나 이런 기체가 농도가 증가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조건은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명 이제 이제 어떤 방향적 탄화수소나 이런 그런 기체에 들어가니까 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추신경 마비를 한다던가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부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거 이제 어떤 비행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가스를 흡입해가지고 환각에 이르는 뭐 그런 조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정도의 인체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단시간에 짧게 노출된 정도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해당 사고가 일어난 교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역사에 있는 인원들은 다 대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지하철역을 어찌됐든 지나가는 지하철 열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지하철 열차는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당국에서 뭐 지하철 공사라든가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농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정차 통과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될 테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스크린 도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어떤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제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무정차 통과시킬 만큼의 조건은 안정성은 좀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뭐
그 현장에 많은 그런 누출이 있었고 실제로 해당 공간에 앞서 말씀드린 그 폭발범위 안에 드는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무정차 통과도 위험할 수 있죠. 네. 아예 사실은 폐쇄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 확보를 한 후에 운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급하게 보도상으로 보면 예. 실제 지하철 역사 안에 그러니까 예컨대 콘코스 개찰구 레벨이라든가 플랫폼 레벨 쪽에서의 어떤 누출은 아닌 것 같고 그보다는 위쪽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네네. 가스 누출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탄이라고 하는 게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지하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제 무정차 통과하는 정도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부 쪽에서의 더 이상 공급, 다시 말씀드리면 정학기라든가 이런 가반어를 이제 잠금으로써 더 이상 이제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현장은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현재 소방에서는 밸브를 차단하고 남아있는 가스를 배출시키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 수습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급 차단은 이제 빠르게 이루어졌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이게 만약에 프로판이나 부탄처럼 이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였다라고 하면 누출된 것이 지하철 역사 지하 심부로 내려갈 공산이 굉장히 컸지만 이게 이제 도시가스라고 하는 주성분이 이제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좀 정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 누출된 부분에서 이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거동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빠르게 좀 정리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화면, 그러니까 하얀색 연기가 하늘 위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계속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설명해주신 대로 공기보다 좀 가볍기 때문에 하늘 쪽으로 지금 퍼져가면 다행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학교에 있어가지고 TV를 못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영상을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메탄이라는 가스가 그래서 다른 프로판과 부탄과 같은 이런 가연성 기체보다는 안전성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 이제 공기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이야 한 번 지나가면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냄새가 나는 부분은요, 원래 이제 메탄이라든가 이런 부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무색무취한 기체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스 냄새라고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부치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냄새나는 물질을 넣어서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오래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체 자체가 이 소위 말하는 외부,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누출이 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폭발범이라든가 이런 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낮아지는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바람도 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라고 한다면 크게 주변에 계신 상가의 이런 상인분들도 그렇게 너무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교대역 인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들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계속 꽁꽁 닫아두는 게 낫습니까? 지금 이제 그 건물 바깥에서 그 누출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예. 말씀을 제가 맞습니다. 이해를 한다면, 네. 예. 건물 안으로 이제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모든 가스가 문제가 이렇게 이제 개방된 공간, 이런 개방된 공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도시가스 주 성분이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외부 개방에 노출이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 부탄이나 프로판보다는 이제 낮아지는 그 특성을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상가나 뭐 이렇게 주변에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은 외부의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근데 우리 집이나 내가 있는 그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밀폐된 공간은 그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개방돼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로 상당 부분 가스가 들어왔다 이미, 그럼 이제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좀 해주시는데 지금 뭐 더 이상의 어떤 그 추가적인 누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빠르게 그 확산이 되면서 가스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빠르게 좀 희석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 그 충전소와 같은 그 이런 충전소에서 누출된 가스다. 그럼 이제 그 가스들은 부탄이 주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탄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에 계속 가라앉아서 확산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 이제 익산에서 충전소 폭발 사고도 이 충전소 바깥에 개방된 공간에 가스가 누출이 됐다가 해당 가스가 이제 그 폭발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안전성은 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가스 누출 사고에 직면했을 때 대처 방법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마스크가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을 네. 경우에는 뭐 옷가지 같은 걸로 뭐 코를 막는다던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아주 그 직접적인 뭐 도움은 크게 안 될 수 있지만 뭐 그냥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가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인체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지만 가장 이제 무서운 거는 그 화재라든가 폭발 형태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점화원으로 될 수 있는 뭐 스파크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뭐 그 불꽃을 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빨리 해당 공간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건물 안이나 뭐 이런 공간에 계셔서 그 건물 안으로 가스가 유입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 빨리 이제 그 건물 바깥으로 안전한 곳으로 좀 나가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그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용하는 분들보다는 빨리 해당 공간에서 좀 벗어나야지. 떨어지는, 네네. 예.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뭐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그 교대역 인근의 공터에 노출돼 있던 도시가스 배관을 네. 굴착기가 뚫으면서 이 지금 네네.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바깥으로 아예 외부에 이렇게 대놓고 노출이 돼 있는 상황부터가 좀 문제가 아닐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 법상 이렇게 그 배관이 뭐 노출이 되거나 뭐 이러면 이 배관을 보호하는 시설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정한 이제 봉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이제 공사 중이었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노출이 됐던 배관으로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지금 현재 예컨대 굴착 공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장비를 이용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금 도시가스 배관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수도관이라든가 특히 이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배관이 지나가고 어떻게 노출이 돼 있는지를 다 따지고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해당 배관을 보호하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또 보호하고 여기에 도시가스 배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소방에서는 밸브를 차단하고 남아있는 가스를 배출시키는 중이라는데 이런 대처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배관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파열이 되면 갑자기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예. 이제 그런 압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센싱해가지고 차단하거나 이런 안전성 설비들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보면 정압기라고 해서 실제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맞춰주는 이런 군데군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소방에서도 가스안전공소나 이런 기관들과 함께 해서 그런 부분들 이제 차단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배관 설비나 가스 설비들은 굉장히 많은 밸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마 빠르게 잠기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취하면서 지금 가스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선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더 많이 불어준다든가 그래서 희석을 시킨다든가 뽑아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함운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지금 교대역 가스 누출 상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금 사회부 연결해서 교대역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저희 아까 속보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하철 교대역에서 우정차 통과를 열차들이 하고 있고요. 외부가스 배관이 파손되면서 인근 현장은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대역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지하철 입구 쪽이죠. 이쪽에는 모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요. 조금 전 저희 YTN으로 제보를 했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근에 워낙 이쪽이 상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상가 안쪽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방관들이 빼내는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대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못 들어가게끔 안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초역 방면으로 들어갈수록 현장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자욱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방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1시 47분에 신고가 있었는데 교대역 11번 출구 쪽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배관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소방과 가스 측 인력들이 모여서 가스 배관을 계속해서 밸브를 잠그면서 가스 누출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연기가 매캐하게 올라오는 걸 봤다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시 기준으로 소방에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현재 누출되는 가스의 양은 처음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를 100%로 가정한다면 30% 정도 때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경찰 통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이 현장에서 출동을 해서 계속해서 인원들을 대피시키고 있는데 일단 조금 전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소방에서 소방 차량 8대 정도가 출동을 해서 인근 대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가스 유출량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까? 예, 조금 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전체적인 가스의 양이 완벽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처음에 가스 배관이 파손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때보다 30% 정도로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현장에서 계속해서 제보 영상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가스가 조금씩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때보다는 다소 줄어들면서 대피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서초역 인근 워낙 그 법조 타운도 있는 편이고 계속 상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피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가 계속해서 나고 있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계속해서 상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 그리고 이쪽 상가로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확한 대피 인원 소방에서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피를 시키면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소방에 확인한 바로는 가스 배관 누출 사고로 확인됐던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연기 흡입이라든지 현장에서 이송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소방 안쪽 상황실에서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같이 대피 인원이라든지 혹은 연기를 흡입한 인원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대피 인원을 집계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근 그 지하철 2, 3호선이 지나고 있는 교대역은 지금 아예 모두 비어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교대역 역사 쪽과 통화를 마쳤었는데요. 일단 교대역 안쪽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대역 11번, 12번 출구 워낙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연기가 흡입되면서 내부로도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2, 3호선 그러니까 양방향 모두 무정차 통과를 시키면서 안쪽에 있었던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교대역 안쪽에는 인원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에서는 계속해서 교대역 안쪽으로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통제선을 쳐놓고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가스량을 100으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금은 30%가량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가스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인 만큼 안쪽은 계속해서 통제를 이어가면서 가스 누출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현우 기자 느끼기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스 냄새라든지 현장 공기질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제보자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가스가 앞으로 피어나오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불이 났구나. 그래서 매캐한 연기가 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가스였던 겁니다. 화재 연기랑 달라 보이는 모습으로 일단은 유출됐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가스가 30% 정도 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가스량이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방에서 현장에서 인원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상황 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피해 상황도 집계될 필요가 있고 이후에는 이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도 있겠는데 앞서 그 권준수 기자를 연결했을 때는 그곳을 출근할 때 이미 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굴착기가 그 배관을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었는데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들어온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소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천공 작업,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뚫고 있는 작업 중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다가 가스 배관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크레인 장비 등을 사용했는지는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었지만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계속해서 이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땅 쪽에 구멍을 뚫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앞서 권준수 기자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출근길에도 이렇게 가스 배관이 바깥으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주변 밸브를 차단을 해서 추가 가스 누출을 막고서 나머지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앞으로 2시간 내외 정도 걸릴 것 같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 30분쯤 전에 들었는데 일단 2시간 정도쯤으로 앞으로 조치가 완료될 상황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가스가 계속해서 대기 중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추가 사고 우려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방 쪽에서도 계속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은
일단 대피라든지 가스 누출을 막고 나서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고 직후에 소방에서는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지하철 역사 안쪽으로 연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정차 통과를 시켰다고 했는데 소방에서도 그 당시 바로 출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 차량 8대 정도와 일단 인력 30여 명 정도가 빠르게 현장에 선착해서 일단 현장에 있는 교대역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고서 인근에 있는 상가 쪽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소방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대피 인원 나오고 있는 만큼 가스 흡입 등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서 피해 상황은 계속해서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 일대 교통도 사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교대역 부근이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체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이 교대역 이외,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있는 그 바깥의 지역은 굉장히 좀 복잡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등을 보면은 인근에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대 교통 상황은 꽤나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CCTV 화면을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 교대역 쪽 방향으로 가는 서초역 사거리 쪽 상황을 보면은 예. 일단 차량들이 가지 못하게끔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을 때는 일단 가스 누출로 서초대로와 법원과 검찰청 사이 8개 차선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그야말로 지금 진공 상태 조치를 하면서 차량들이 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11번 출구 쪽에서 가스 누출 신고가 있었던 만큼 그곳을 기준으로 일대 전면적으로 교통 통제와 인원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앵커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곳 버스라든지 대중교통도 상당히 많이 지나는 곳입니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을 때 일대를 지나는 버스들도 모두 다 통제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일대 교통 상황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만큼 인근으로 지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우회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교통 통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가스 누출 사고부터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가스 지금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앞으로 한 2시간 정도쯤은 가스 누출 사고를 잡는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가스 밸브 등을 계속해서 잠그고 있는데 조금 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체의 100%, 100 정도를 가스 누출로 본다면 지금은 30 정도씩 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가스를 다 막아야지만 현장에 있는 교통 통제라든지 인원 통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 대피했었던 주변 상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스 누출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누출이 될 가능성도, 추가적인 누출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안전 조치라든지 완벽한 현장 조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대피를 모두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전문가 저희가 연결을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그 교대역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이 돼서 이 가스가 누출되면서 인근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네.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해당 지역에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라든지 중독의 위험성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가스가 완벽하게 다 지금 이제 누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지가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위치 확인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누출이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신속하게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가스 누출되는 경로들이
지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를테면 다른 역사라든지 다른 선로 쪽으로 또 확대돼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의 어떤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가스가 누출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폭발 가능성 때문인데 지금 네. 이 도시가스가 성분 자체가 뭐 메탄가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메탄가스가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좀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LNG 가스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 대기 중에 공기보다는 가볍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 이를테면 이제 확산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속 농도가 되면 사실 폭발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요. 혹시라도 지하 쪽으로 이제 상당히 다량이 이제 누출이 돼서 지하 쪽의 인계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점화원, 스파크라든지 작은 불꽃 같은 것들로 인해서도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스 차단도 그렇지만 전원의 공급의 중단이라든지 또 이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들을 일단 대부분 차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는 이 메탄가스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지하철 내부, 그러니까 역사 내부까지로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누출 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하에 그러니까 누출이 된 부분이 바로 이를테면 이제 출입구 쪽이나 혹은 또 외부 출입구 쪽으로 해서 바로 확산이 돼서 빠져나갔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예. 일부 지하 쪽으로 체류가 된다거나 미쳐서 빠져나가지 않은 이 누출된 가스들이 선로라든지 또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예. 자, 이 가스가 지하로 만약에 많이 흘러 들어갔다면 더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아직도 무정차 통과를 지금 교대역에서 지하철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물론 안에 있는 인원들은 다 대피를 했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괜찮을지, 그러니까 열차는 네. 계속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네.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가스 누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스가 누출돼서 이제 이 확산되는 그 오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예.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하 쪽에 아직 체류되어 있는 가스들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차단이 안 되고 계속 가스가 어느 정도 아까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누출되는 양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30 정도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예. 30 정도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능성으로 본다면 사실 지하철 무정차 운행도 사실 상당히 좀 위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지하 상황에 대한 부분들, 가스에 대한 부분들 농도 체크라든지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이걸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정리될 때까지 지하철 운행에 대한 부분도 정지를 해야 될지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스 누출을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신 목격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아마 이 메탄가스를 흡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의 건강에는 좀 이상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과다하게 누출된 상황이 아니고 과다하게 흡입된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위험성이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리고 예. 대부분 이제 목격하신 분들 이제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로 인지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어떤 이런 이제 가스 흡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장 그렇게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체에 위험한 상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됩니다. 예. 자, 지금 소방에서 그 현장에 그 누출이 됐던 그 밸브를 차단하고 남아있는 가스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외부에서 만약에 누출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면서 별도의 배출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이 가스 제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지 않아도 위험성이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해제가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공간에서 아마 누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분은 자연스럽게 대기 쪽으로 이를테면 지상 쪽으로 해서 대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됐을 거고요. 아마 소방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은 지하부에서 이제 누출 완 부분이 지하이기 때문에 예. 지하 쪽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가스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그런 배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밀폐 공간에서는 일단 가스를 환기를 시켜서 이런 가스에 대한 부분을 밖으로 배출시켜서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그 작업들을 우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현장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의 사고가 정리가 되려면 왜냐하면 이곳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좀 정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누출되는 가스가 공급되는 지금도 이제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일단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하에 있는 이런 가스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희석이 돼서 배출됐다고 된다면 사실은 원상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배관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배관의 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정상화되는 것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상황 진행되는 단계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뭐 오늘 안에라도 정상적으로 다시 해제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현재 상황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